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또다시 급증하자 기술주가 크게 하락했는데요. S&P 500 역시도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4,200선을 하회했습니다. 대다수의 빅테크 종목들이 약세인 가운데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메타와 IBM, 시간 외에서 급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3% 강세로 종가 형성하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단에 속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영업 실적 발표했는데요. 적자를 줄이긴 했지만 그 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오는 대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자세한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양 지수가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줄지 어떤 종목들이 또 하락세가 두드러질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자, 코스피 1.47% 하락하면서 2,328.4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 2.98% 약 3% 가까이 빠지면서 747.9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역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 1.32%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7,100원 선. 어제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그쳤는데요.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 2.08%, 2% 가까이 무너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LG 에너지솔루션은 8% 넘게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나 중국이 장악 중인 또 저가 배터리 시장도 뚫었었고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림세를 겪었습니다. 자, 오늘 2% 넘게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 하이닉스 4%, 지금 거의 5% 가까이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 영향일까요? 자,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저희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41%,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28%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1.1% 하락,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7% 넘게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어제도 6%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했고요. 다만 영업이익은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기도 했고요. 다만 주가는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철강 업황 부진과 리튬 가격 하락을 반영해서 목표가 계속해서 줄지어 하향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시초부터 7% 넘게 무너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아가 0.61% 강보합, LG화학 5% 하락, 네이버 2% 넘게 하락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자, 에코프로벤 6%, 에코프로 역시도 6.67%, 형제주가 나란히 6% 넘게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어제 장중 70만 원 선 붕괴가 됐는데요. 3개월 새 55% 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수량도 28만 주에 육박하고 있는데 신용 반대 매매 역시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95% 하락, 포스코 DX 4% 넘게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NF 역시 4% 넘게 빠진 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5%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엔터주 전반적으로 안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죠. HLB 3% 하락, 펄어비스가 여기서는 0.1%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선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HPSP가 6% 넘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6%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 매물 모두 출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보합권에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봐야죠. 포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지만 그래도 개장 전에 담아야 할 종목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개장 바로 잡기보다는 오전 장까지 끝까지 좀 흐름을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고요. 이 AD 테크놀로지는 그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 설계 쪽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그 DSP 협력 파트너 관계로서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따른 기대감에 따라 이 AD 테크놀로지도 같이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3나노 공정 기반 서버형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 계약을 좀 수주를 했는데 이 그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 계약에 대해서 해외 고객입니다. 근데 해외 고객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여기서 그 AD 테크놀로지가 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삼성전자를 통해서 그 DSP 사업부를 통해서 3나노 고객 확보를 밝힌 것이 이번에 처음이기도 하지만은 삼성전자를 통해 양산을 좀 양산을 좀 준비를 하겠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자람 테크놀로지와 차세대 통신용 반도체 개발 계약 체결도 했던 이력이 있고 이외에도 지금 보스 반도체라고 있는데 그 스타트업입니다. 이 보스 반도체와 5나노 그 차량용 칩 개발 관련된 이슈도 있었던 만큼 사실상 이 동사의 경우에는 통신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좀 사업적인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도 차량용 칩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또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ARM을 통해서 기술을 활용해 PC용 CPU를 만든다는 좀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슈를 통해서 그 전거래에 좀 일부 좀 상승을 했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만 그 전전거래에 일부 상승을 했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때 이 기업이 국내 유일 그 ARM 토털 디자인 파트너사로 좀 선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좀 상승을 했던 여력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는 지금 뭐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ARM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한 이제 다음 달에 영국 그 경제사절단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그 방문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AD 테크놀로지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현재 그 하락폭이 좀 크게 보이고 있으니까 오전장이 마감됐을 때 흐름을 지켜보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6,500원으로 지정했고 손절가는 21,7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주일 수 있겠네요. 직관적으로 지금 관련해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먼저 살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퓨런티어입니다. 이 퓨런티어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자동화 장비를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쪽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도 그 자율주행적인 섹터는 계속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사실 그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장비 사업부가 2015년부터 삼성전기의 그 A양의 그 세코닉스 그리고 E양의 전장 카메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장비 납품을 했던 그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외에도 그 다른 기업들이 있다 한다면은 LG 이노텍 등도 좀 납품을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그 추후에 레퍼런스가 좀 상당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그 산업에 따른 성장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동사가 상반기 수주 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00% 정도 급증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6개월 내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주를 받았지만은 대부분 이제 6개월 내에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견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퓨런티어의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전장용 매출이 2021
2022년 110억 정도였는데 반기가 지난 시점에 대해서 170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주행에 대해서는 계속 좀 이슈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산자부에서도 예산 편성안을 했을 때도 미래차의 6대 산업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시기를 봤을 때 정부 정책적인 로드맵이 11월 중순이나 12월 초 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주행 섹터를 봤을 때는 피런티어를 계속 좀 주목을 해보면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31,20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크게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일제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중국 소비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미중 갈등에 대한 완화 기대감과 중국 경기 부양 그리고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는 시장이었었고요. 특히 음식료와 농업, 비료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와 전기차가 끌어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GM 전기차 생산 목표치 하향 소식과 함께 테슬라 어닝 쇼크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부진이 계속해서 종목을 하향 조정하게끔 만들었었고요.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 계속해서 끌어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1.7%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2321.58포인트, 코스닥 2.73% 더 낙폭이 큽니다. 749.78포인트에서 시작하면서 양 지수가 1에서 2% 가까이 크게 무너진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쪽에서 좀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약세를 기록하면서 종가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 지수 역시도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검색하고 계신 10가지 종목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 1.18% 하락하면서 67,20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실적 발표 방금 속보치로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1조 7,920억 원. 하지만 D램 쪽에서 흑자 전환을 성공했기 때문에 4분기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오늘 SK하이닉스는 4% 넘게 하락한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역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아직까지도 뜨겁게 갖고 계신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또 지금 70만 원 선 여전히 붕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코프로는 어제 8%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GM 전기차 생산 목표치를 하향하고 또 테슬라 역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국내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리튬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기록하면서 에코프로 오늘 4.49% 하락한 채 65만 9천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HPSP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6% 넘게 급등했는데 아까는 6% 넘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졌지만 지금 차츰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전히 5%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HPSP 지금 외국인 순매수세 기록하고 있는 상위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쪽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도 한 종목인데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고요. 다음은 키움증권 살펴보겠습니다. 2.97% 약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영통제지 한가 사태 신용등급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700억 매입 후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키움증권도 지켜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어떤 종목군들 또 많은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녀공장 7% 하락한 채 출발하고 있네요. 마녀공장 어제 상한가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죠.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에 방문한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완화 기대감과 함께 중국 경기 부양책 그리고 관군제 기대감으로 오늘의 일면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화장품 테마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녀 공장 상한가 진입했지만 오늘 7% 넘게 뱉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히림 2.8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사우디 투자부 그리고 현대건설 MOU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붐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을까요? 히림 2.81% 급등하고 있고요. 방금 나온 속보치로도 윤 대통령 사우디 순방을 마치고 방금 서울공항에 귀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성과를 보일지 하나하나 다시금 브리핑할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하나하나 체크해 가시고요. 자, 국제약품 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제약품 어제 상한가 등극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 소식 속에서 국내 확산 우려의 제약과 마스크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약품 오늘 4%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우듬지팜은 10% 가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9.02% 하락하고 있는 우듬지팜. 스마트팜 중동 수출 본격화 소식에 상한가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좋았었던 종목들 오늘은 좀 일제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워트, 오늘 코스닥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국산화 추진하고 있는 그런 노력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공정, 환경 제어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50%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가 9,800선에서 등락 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워트, 오늘 계속해서 우리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내용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욱더 자세한 소식은 강건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기장하고 5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 계속 이어받아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관심 종목의 특징은 말이죠. 제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겠습니다만은 3위에 있는 워트, 11위에 있는 히림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팔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얘기고요. 1위 에코프로, 2위 포스코홀딩스. 이쪽에 지금 1위 왜 있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을 산 분들 단가보다 상당히 지금 주가가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 주식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으시니까 계속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를 누르시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4%대 둘 다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가 0.9% 정도 떨어지는 거에 그치고 있고 SK하이닉스 실적 대비해서는 내려가는 게 조금 그래도 좀 나았다 이런 생각이고 영풍제주 다시 거래가 풀렸습니다만 오늘 한가로 바로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에코프로랑 거의 분위기 비슷하고요. 포스코퓨처엠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오늘도 같이 포스코홀딩스랑 거의 분위기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쪽에 결국은 실적이 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게 참 큰 물음표인데 말이죠. 이따가 반 소장하고 좀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좀 가보겠습니다. 그나마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지금 4,980개야. 5,000개억 이상으로 넘어갔네요. 순 매도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코스닥에서는 494억을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494억이 이게 진짜 진성 매수냐?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 차익을 미리 걸어놨던 공매도를 지금 차익 상환하는 그러니까 숏 커버하는 거 자기들은 차익을 지금 얻고 있는 이런 중이지 않겠느냐. 제가 프로그램을 언뜻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시총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92억. 순 매수지만 0.44%. 그나마 좀 덜 빠지고 있어서 우리 장 1.6% 여기서 좀 받쳐주는 감이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19억. 매수입니다만 이게 과연 순매수냐라고 할 때는 그게 아니고 그 공매도에서 차익 실현을 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죠. 247억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를 먼저 쳐놓고 개인들이 계속 좋아라 했던 주식인데 외국인들 거기에 계속 공매도로 몇 달간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거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일부씩 조금씩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거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 프로그램은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113억, 228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4.6%, 7%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매도를 쳐는 거를 조금 지금 걷어들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2차 전지 쪽에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반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고요.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그런 쪽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순매도 상위 1위는 오늘 뭘까요? 삼성 SDI입니다. 111억 순매도를 하면서 5.5%나 밀려 내려가고 있고 LG화학도 마찬가지 분위기네요. 80억 순매도 그러면서 4.8%, SK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가 좀 물려 있죠. 그래서 40억 프로그램 순매도하면서 4.8%, 12만 원 선 중반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 쪽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 보니까 JYP 엔터 23억 순 매도하면서 마이너스 3%, 히림 최근에 뭐 왔다 갔다 중동 관련해서 뉴스 따라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반 소장님, 아까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뭐 올라간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처참하게 뭉개져 내려가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은 2차 전지주가 실적 부진 때문에 밀려 내려간 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통주, 어떻게 보면 가치주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은 면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질문을 해보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맞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좀 미국 쪽이나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지수를 좀 누르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반도체의 경우 전일 되게 좋았습니다. 전일 되게 좋았는데 미국의 또 AI 반도체 중국 수출 통제를 앞당겼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좀 일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밤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영향력이 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슈는 사실상 여기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지금 왕이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왕이 그분이 26일부터 28일까지 좀 미국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사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먼저 어느 정도의 SK건을 우선순위로 두기 위해서 일부 좀 수출 통제를 좀 앞당겨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 경우 SK 하이닉스 실적인 부분들도 나오긴 했지만은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지금은 좀 매수 타이밍으로 더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지금 계속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영향들을 통해서도 IT 쪽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미국에서 지금 실적 발표가 있는 가운데 구글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 영향도 가치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지금 업황 회복이 생각보다 둔화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 결국은 지금 하반기 연말까지 새로운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의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매수세가 일부 좀 2차 전지 쪽에 들어오는 것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은 저도 앵커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외국인의 쇼커버링 물량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외국인이 들어온다 해서 무조건 매수하기보다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흐름을 더 체크를 하셨다 보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지금은 결국은 양극재에 관련된 리튬 가격에 따른 원인을 앞으로 둘 수는 있겠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언제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내년 2분기까지 에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은 2차 전지에서는 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조정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시고 계속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방금 2차 전지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2차 전지주 이렇게 보면 어제도 처참하게 밀려 내려갔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죠. 반면에 2차 전지 인버스 ETF 이건 벌써 3.3%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2차 전지주의 급락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AI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봇주 관련해서도 계속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성장주 쪽에 조금 많이 눌리는 거 아니냐. 성장주에 대해서 인식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떠세요? 네,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미국 금채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장주로서 어떻게 보면 하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일단 지금 시기는 좀 잘 지나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로봇주는 사실상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소멸이 된 것 같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결국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와주고 내년 초반 때 1월 정도 때 그때 정도 다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오히려 AI 쪽에는 지금 뭐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그러한 이슈가 계속 MS 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국내에서 적용되는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영국 경제사절단이 이제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영국도 지금 AI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관점을 두고 지금은 좀 잠깐 쉬었다가 오히려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영국 때 타이밍을 보고 정부 정책까지 타이밍을 봤을 때는 그때는 AI 쪽으로 다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국채금리에 따른 부분들이 성장주를 좀 악화시키는 요인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계속 좀 지켜보고 흐름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장주 좀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성장주의 반대편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치주 그리고 저평가주 이런 쪽인데 어제도 보면 이제 금융주도 좀 많이 올랐고 이게 금융주 하면 딱 이퀄스 배당이잖아요. 그리고 소비주 어제 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중국 관련돼가 조금 뭐 그런 긍정적인 기대가 좀 묻어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말이죠. 금융주 이쪽으로 좀 도피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주식 자체를 좀 많이 줄여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그 고금리 기조를 계속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금융주 쪽으로도 오히려 계속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경기 방어 지금 흐름들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뭐 어느 정도 밴드 구간을 잡고 수익을 볼 거냐에 대해서는 크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대략 한 5% 정도까지만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가 지금 양 지수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 갑작스럽게 올라오고 있는 테마는 어떤 부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2,300선을 이미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을 좀 저가에 담으시거나 혹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지금 국채 금리가 너무 이제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부분, 위험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가 또 나오는 만큼 이런 경제 지표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알파벳에 대한 어떤 실적이 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하회하는 이런 수치들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조금은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쪽이 계속해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2차 전지 관련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안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대부분 하회하는 이런 실적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뭐 깜짝 실적을 또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모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은 이제 경기 민감주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뭐 조선주나 철강주 역시도 실적이나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적 쪽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음식료 업종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하락을 하면서 어떤 그런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음식료 업종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손실을 줄이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도 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경제 지표 역시도 계속해서 체크해 가시면서 투자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계속해서 내림세를 겪고 있는데 그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좀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는 종목도 있다라는 점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위주로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전략. 그 중에서도 최선호 섹터는 음식료 업종 쪽 더욱더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시간 개장택 진주 탑5 코스피 코스닥 살펴봐야죠. 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실시간 개장택 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6% 돌파 전망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2위는 극동유화. 국제유가 하락에 극동유화 등 정유주가 어제 내림세를 겪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5%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3위는 SK하이닉스. 방금 속보로 나왔었죠. 3분기 영업손실 1조 7,920억 원. 예상 대비해서 손실을 확대했습니다. 계속해서 SK하이닉스 전략 반드시 다시 세워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4위는 하이브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엔터 업종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카. 어제 대표이사 지분 확대 속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22% 넘게 급등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코스닥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엘컴텍.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금값이 상승하면서 엘컴텍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2위는 SCI 평가정보, 3위 푸른저축은행, 4위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출격한 워트입니다. 반도체 설비 국산화 추진에 눈길을 끌고 있고요. 자, 오늘 몇 %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희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위는 포스코 DX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322억으로 전년비 대비해서 9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실시간 개장택 지수 탑5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SK하이닉스 3.69%, 하이브 6% 넘게 내리고 있고요. 소카 11%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 11% 급등, 극동유화 5% 급등. 와, 이렇게 종목들 가운데서도 좀 크게 내리고 크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 차별화 장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보면 될까요? 네,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제주은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저번 주에도 한번 좀 다뤘었던 것 같은데 사실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사실상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목에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고금리 시대에는 항상 은행이라든지 보험주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제주은행이 최근 바닥권에서 또 한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역으로 지금 10% 이상대 또 상승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입니다. 다만 오늘 조금 이제 올랐다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10,000원대 이하로 조금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은행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빌리는 어떠한 그 금리와 장기적으로 대출하는 이 금리의 격차가 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은행과 보험 관련주 치고는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뭐 KB금융이라든지 뭐 우리금융지주 이런 이제 중대형주와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 그런 등락폭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차익 실현 목적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배당 목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제주은행보다는 조금 더 큰 KB금융 쪽이나 뭐 우리금융지주 쪽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고금리 시대 은행 보험주 최선호주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주은행 10% 이상 상승하다가 지금 상승분 반납하면서 9%대로 내려왔고요.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금융주 가운데서는 지금 배당 매력 쪽으로 본다면 KB금융과 함께 좀 다른 종목군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까지도 추가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SK 하이닉스, 사실 HBM3와 관련해서 좀 시장 점유율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될까요? 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담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지속적인 어떤 호재가 있는 만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3분기 실적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고성장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 연도에는 사실 고공성장이라기보다는 어떤 회복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역시도 최근에 이제 좀 적자폭을 축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관점에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시장이 눌리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반도체 산업은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도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기엔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가에서 모아가시기에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호재로 인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은 서프라이즈보다는 이 적자폭을 줄이고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에도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다만 저가에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3.84% 하락하면서 122,600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넘어가 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DX 5%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워트는 아까 제가 개장 직후에 봤을 때보다 더 크게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SCI 평가정보 2%대, 푸른저축은행 3%대, 엘컴텍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엘컴텍도 좀 볼만한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 주식시장과 이런 금값에 대한 부분 가격대는 좀 반비례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금값이 금 쪽으로 이제 어떤 자산들이 좀 몰리게 되면서 엘컴텍 역시도 좀 주목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주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부터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오르는 종목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그런 이제 테마 관점에서 항상 일시적으로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수급 자체는 뭐 크게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443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가에서도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이제 전저점 부근이 한 1,250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좀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1,800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엘컴텍 살펴봤습니다. 금값 상승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받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이죠. 워트. 지금 사실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기대감과는 별개로 크게 뛰어오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서는 이 상장 직후의 종목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든 좀 조심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IPO 대여들이 조금 많이 좀 취소가 되면서 조금 이 신규 상장 관련해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상장 당일에는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몰려서 급등이 좀 나오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좀 실적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상장 당일에는 어떤 기대감에 따른 수급이 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좀 고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트 같은 경우에 오늘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는 어떤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 이 종목 역시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추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런 어떤 실적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오늘 어디까지 상승을 하는지 어디까지 눌리는지 가격대 꼭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은 공모가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금 관망을 하시다가 가격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워트 코스닥에 데뷔했습니다. IPO 대여들 섣불리 따라가시기보다는 신규 상장과 관련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방향 말씀해 주셨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일에 수급이 몰리긴 하지만 싹 빠져나가는 모습들 지금까지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 실적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모가까지 내려왔을 때 접근해도 늦지 않다. 관망하시다가 가격을 체크해 가시면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게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입니다. 토니모리 화장품주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토니모리도 지금 한번 좀 단기 관점에서 충분히 괜찮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토니모리 역시도 이번 연도 전체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는데 올해 이제 5년 만에 영업이익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일단 실적 시즌에서 가장 좋은 케이스가 바로 적자에서 저는 흑자 전환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5년간 장기간 영업이익이 사실 안 좋았던 기업이 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떠한 기업의 어떤 경영 문제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대 요소 또한 좀 많아지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다른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 평균 PER과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좀 저평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PER이 평균이 11배, 10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11배에서 한 12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토니모리는 올해 실적 대비했을 때 PER이 한 8배에서 9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밸류 부담이 이제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이제 매출액이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는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이 되면서 2020년에는 이제 매출액 증감률이 이런 30% 이상까지도 이하까지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점으로 해서 소비 심리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판매량이 다시 한번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매출액
수급도 이제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 관광객들도 조금 많아지게 되면서 이런 토니모리 어떤 매출액으로 좀 연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사실 수출 비중보다 내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제 단체 관광객 수가 많아질수록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사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로드샵을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로드샵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헬스앤뷰티, 올리브영 쪽으로 굉장히 많이 입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편입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로드샵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달 만에 또 200만 개 이상을 또 이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고요. 현재가 이제 4,5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어제 종가 이하대 4,670원 이하대에서는 좀 분할로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고점 부근이 7,000원대까지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봐라 종목 토니모리였습니다. 단기 관점에서 충분히 따라가도 좋다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따라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3% 넘게 눌리면서 현재가 4,520원대, 매수가는 4,67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인 관점인 7,000원, 손절가는 4,000원 이하대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입니다. 롯데칠성, 지금 식음료 관련해서 계속해서 인기가 큽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따라가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뭐 경기 방어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상 그동안 조금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밸류적인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롯데칠성에서의 어떤 음료 부분 그리고 주류 부분이 모두 호조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강이나 헬스 쪽에 좀 관심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제로 관련 제품들의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제로 탄산 음료에 대한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세로와 같은 이런 제로 주류에 대한 인기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지금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투자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세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7, 8월만 하더라도 이제 판매량이 한 110억 원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시장이 현재 점유율이 작년 이제 4분기 때 뭐 한 18.5%이고 이제 올 상반기에는 한 21%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이런 제로주류 특히 이제 세로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더욱더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하반기 때는 막 3.1%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봤을 때 한 8.1%까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9월 달에는 판매량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또 두 자릿수를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지금 하반기 실적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실적이 대폭 확대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펩시 필리핀 법인을 또 이제 경영권 취득을 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지금 필리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이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롯데칠성의 실적에도 1조 전후로 이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부담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4만 4천 원 이하대에서 좀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실 때 한 17만 원까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음식료주, 건강, 힐스 점점 관심이 커져가면서 제로콜라 등 이런 부분이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또 롯데칠성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현재 0.56% 약보합권에서 머무르면서 14만 3,200선인데요. 매수가는 14만 4천 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2만 5천 원 이하에서 잡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오위즈 지금 계속해서 게임주는 눌려가고 있는 가운데 100만 점 넘게 팔리면서 손익분기점 넘었습니다. 이 종목은 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우선은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도 좀 선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도 이제 이전부터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매수가에서 뭐 좀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신작에 대한 어떤 그런 흥행이 계속해서 좀 되고 있습니다. 뭐 피해 거짓이라는 신작이 9월달에 지금 출시를 했고요. 지금 뭐 누적 판매량이 벌써 이제 100만 건이 또 넘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좀 기대 가치가 계속해서 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예상 매출액이 이제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은 무려 한 7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라는 것을 봤을 때는 그만큼 지금 이제 나온 신작들이 굉장히 좀 성공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떤 3, 4분기 실적 기대감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북미 쪽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콘솔 게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북미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실 출시 초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호평이 계속해서 좀 나온다면은 이 누적 판매량 수도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번 신작이 끝이 아니라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뭐 PC나 이제 콘솔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신작들이 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대는 사실 그 26,800원 이하대로 조금 더 눌린다면은 분할로 좀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은 이제 35,000원대까지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미 국채 패닉 때문일까요? 지금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내림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크게 팔고 있고 코스닥 외국인이 홀로 지수 방어에 앞서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AD 테크놀로지와 퓨런티어 꼽아봤고요. 마지막 따라가 마로 시간에는 토니모리, 롯데칠성, 네오위즈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다양한 소식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될 내용으로 인사이트 챙겨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